자, 현재 보고 계신 상태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몇 덩어리로 어떻게 큰 틀을 나누셨어요? 네 덩어리. 어떻게? 그 네 덩어리를 어떤 구획으로 하셨죠? 네, 전체를 보고 네, 하단은 부터 왼쪽이 메뉴바, 왼쪽이 메인. 위에 나눠져 있고 그러면 왼쪽 여기요. 이걸 헤더 위에 그 해서로 가서 위에를 헤더를 보고요. 메뉴바. 여기가 헤더고요. 여기가 메뉴바. 네. 그러면 메뉴바니까 내비게이션으로 일단 쓸게요. 여기는요? 버리는 거 섹션 섹션으로. 그런 느낌. 네. 그럼 반대로 제가 질문할게요. 로고가 어디 있어요? 그쵸? GMB는 어디 있어요? 뭐가 GMB일까요? 얘가 GMB요, 얘가 GMB요. 1번, 2번. 1번? 그럼 얘는 뭐겠어요? 그럼 로고와 내비게이션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얘는 뭘까요? UMB? 얘가 내비게이션? 그럼 얘는 뭐죠? 잘 보세요. 얘가 뭐예요? 메인으로 가는 키죠. 얘도 메인으로 가죠. 스터디 있죠. 학습이라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안에 따로 없지만 어쨌든 관련된 내용들은 비슷한 건 있습니다. 그럼 이 위쪽에 있는 아이는 있으면 굿, 없어도 큰 문제 없죠. 그럼 위에는 뭘로 해요? A 사이드. 그쵸? 왼쪽엔 로고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뭘로 본다? 얘를 헤더로 봐야겠죠. 이해가세요?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고 보이는 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구획을 정할까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이 파일을 딱 주고서는 얘는 뭘로 하시고 얘는 뭘로 하시고 뭘로 하시오 라고 가이드를 만들어 줬다면 원래는 당연한 건데 아직까지는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왜냐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겠다라는 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떤 영역을 어떤 구조를 가지겠다라는 것까지는 생각 안 하는 친구들 아직은 많다는 거예요. 경력자로는 아는데 신입들은 아직 더 몰라요. 왜 이게 여기 들어가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러니 이렇게 주고 나서 기획자분들하고 클라이언트하고 막 했는데 통과가 된 거야. 프론트 하는 쪽에 와가지고 이거 돼요 안 돼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오케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거든. 이유 불문이고 대안이 없어요.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되게 많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직접 손으로 그리든 여기는 레이어를 보든 해서 이 구역에 대한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는 분명히 위, 왼쪽, 오른쪽, 아래로 배웠는데 이놈의 건 왜 왼쪽부터지? 라고 의심을 가지면서 얘를 로고가 여기 있으니까 헤더를 얘 A 사이드를 얘를 푸터를 여기 섹션을 하든 뭐 아티클 하든 내비게이션에서 H1을 NAV를 큰 틀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형태들을 레이어 관리하셔야겠죠.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형태 기준으로 폴더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들어간 내용들을 다 몰빵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다시 가이드를 짜고 코딩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를 이 레이어를 정리하시면서 만들어 줘야 된다 라는 게 지금의 핵심이 됩니다. 자, 정답을 풀이할 건데 제가 100%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상황마다 조금씩 개념이 다를 거고 생각이 다를 테니까 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레이어 상에서 기존에 했던 얘기는 요 첫 번째 레이어 1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얘를 before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요 버튼, 그룹 버튼을 눌러서 띵. 자, 저는 여기다가 새로 나중에는 이름 바꿀게요. 지금은 애프터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서 바뀌는 내용으로 구분을 하겠죠. 자,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그 레이어 쪽에서 저는 조금만 키울게요. 글자는 좀 키울 수 없어도 여기 끝에 메뉴 버튼에 패널 옵션을 보면 이걸 옵션 버튼이라고 해요. 옵션 버튼에 패널 옵션을 누르면 모양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썸네일의 모양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도 체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조금은 안에 들어있는 모양이 더 커지거나 다르게 표현을 해요. 옵션 버튼이 끝엔 X 아래에는 요 4개짜리 줄 햄버거 버튼 있죠? 누르면 아래 패널 옵션 논 해버리면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이미지가 작게 나오거나 중간 크기거나 아주 크거나. 아주 큰 걸 해버리면 좀 쓰기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중간 크기 정도를 많이 써요. 자, 내용을 보시면 전 애프터라는 곳에다 따로 옮겨 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는 이 곳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아까 왼쪽에 있는 아이, 위에, 중간에, 아래 네 군데로 나눠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감싸는 건 요 틀 내부에다가. 그러니 이 내부에다가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디렉토리가 안으로 들어가 줘야겠죠. 위치상으로 놓고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아이가 A 사이드. 일단 보이는 대로 쓰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A 사이드 샵 해가지고 사이드 박스 이래도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나는 시메틱 구조로 A 사이드 넣고 아이디명으로 사이드 박스 할 거야.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가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요거를 그냥 무조건 아이디 기준으로 쓸 거야. 해서 그냥 사이드 박스만 써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언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했던 표현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이디나 클래스 같은 거 구분할 때 점이냐 샵이나 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단 이미지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건 왼쪽에 있는 아이니까 전 헤더겠죠. 헤더이자 샵 헤드 박스라고 전 쓰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광고 섹션이자 뷰 박스라고 쓸까요? 자, 웹페이지나 아니면 컴퓨터를 제작을 해보시면 우리가 하나 영역을 쓰고 그 다음 내용을 바꿀 때 어떻게 합니까? 탭 누르잖아요. 폴더명 바꿀 때도 똑같아요. 얘도 하다가 키보드 탭 누르면 펼쳐져 있는 다음에 올 수 있는 위치에 내용을 바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푸터 샵 풋박스라고 쓸게요. 영역을 모두 구분해서 작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사이드, 헤더, 섹션, 푸터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인 순서대로라면 헤더가 먼저예요. 실제로도. 그 다음에 A 사이드, 섹션, 푸터. 이때도 A 사이드와 섹션을 순서를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뭐 바꾼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이렇게 놓죠. 자, A 사이드 대신에 저는 NAV로 신경 썼어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하나씩 찾아서 써보도록 하죠. 여러분 편에서는 어디를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4개의 영역 중에 위, 왼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그렇다면 로고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헤더에 들어가는 것부터. 그럼 비포에서 해당하는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봐서는 도저히 무엇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폰트도 보시면은 이미지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폰트로 쓸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되는 얘기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폰트를 찾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죠. 왜냐? 코딩도 해야 되니까. 상단에 폰트를 타입을 누릅니다. 폰트가 아니니까 타입. 타입에서 파인드 폰트 있나 볼까요? 쭈루루 봅니다. 아무데도 안 보이네요. 그럼 나는 이거를 뭘로 해당하는 서체명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보면 여기 매치 폰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네요. 그랬더니 매치 폰트는 쓱 이렇게 적당하게 영역을 딱 잡아서 확인하면 나오나봐요. 신기한 아이가 있군요.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말고 여기 레이어를 선택하면 딘 BLA라고 하는 서체를 썼다라고 나오고 있죠. 딘체 BLA. 해당한 레이어를 선택하면 어떤 서체를 썼는지 사실은 다 나와요. 그 왼쪽에 있는 이 about이라는 글자를 선택하면 미러드 프로. 아래 써있는 선택하면 노토산스 TJKKR. 홈페이지는 학습용 라는 곳이. 뭔 놈의 서체를 이렇게 많이 썼을까? 디자이너가 누군지 몰라도 정말 개판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확인했는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조금 나중에 건드릴 일이 있을 때 그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 그럼 일단 위에부터 하겠습니다. 위에 바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보이죠. 사실 제일 중요하다기보단 제일 큰 광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바를 먼저 선택을 해서 움직이는 게 좋기는 한데 그러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는 저는 이렇게 할게요. 당장 옮기지는 못하니까 오른 버튼 눌러서 빨간색 레드 컬러를 하나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져가기 편하겠죠? 왼쪽에 있는 박스도 선택하고 이 아이가 있는지 확인했다면 바로 가져가면 안에 거 못 찾을 것 같으니 똑같이 오른 버튼 눌러서 똑같은 레드로 가든 오렌지로 가든 일단 써주도록 하죠. 레드로 갈게요. 그냥 똑같은 색으로. 이런 식으로 색깔을 하나씩 정해 놓으면 나중에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덜 헷갈릴 겁니다. 그럼 이제 로고부터 쓰겠습니다. 로고를 찾아보겠습니다.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앞에 보이는 글자를 하나 클릭을 합니다. C라고 써있는 거. 이미지네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되는데 저는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오토 셀렉트가 체크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땐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저는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컨트롤 키예요. 클릭하시면 체크를 했다가 풀었다가 되고요. 옆에 레이어냐 그룹이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레이어.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저는 클릭. 왜? 애초에 선택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럼 이렇게 봤더니 G, C, A, S, S가 있습니다. 이걸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놓고 봤을 때 있나요? 그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저는 컨트롤 E, 머지라고 해서 하나로 합쳐버리겠습니다. 감싸고 있는 이 프레임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묶을까요? 그럼 또 머지를 하시면 되겠죠. 이미 그룹으로 잡혀져 있는 애가 있네요. 그럼 얘를 오른 버튼 머지 그룹. 또 감싸고 있는 아이가 또 있네. 얘는 뭘까? 큰 차이 없는 아이죠. 다시 머지. 결국엔 복잡한 레이어가 하나면 됐었던 형태입니다. 이름은 빅카스 모로고 라고 써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이 로고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제일 위에 우리가 써야 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하나 위로 쭉 드래그해서 가기에는 너무 위에 있어요. 단축키 할게요. Shift, Ctrl, P 말고 그 건너뛰는 오른쪽 대괄호 중괄호 닫는 형태의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존재하는 레이어상의 그룹 영역 중에서 제일 상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Shift, Ctrl, P 옆에 있는 괄호가 제일 하단, 제일 위. 한 번 더 누르면 현재 그룹되어 있는 곳보다 더 바깥 기준으로 상단으로 빠져나가기도 할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해서 이동하시면 제일 빠져나간 거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어디로? 헤더로 드래그해서 담아주시면 되겠죠. 자, 기존의 건 과감하게 지웠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아이들 About, Study, Photo, Blog, Press, Q&A에서 About과 화살표와 밑줄 되어 있는 거 이거 이미지로 쓰실 건가요? 아니면 글씨로 쓰고 나머지 컨트롤 하실 건가요? 딱히 글씨로 쓰고 그럼 합치면은 안 되겠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이미지나 보도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내는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About 클릭 했더니 여기 있네요. 여기 바로 위에 패스라고 써있는 게 하나 있네요. 선이네요. 그룹 되어 있네요. 패스 삼각형 있네요. 그걸 묶어놓은 아이가 이 그룹이네요. 그럼 저는 about이라고 쓰고 아니면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about 이름을 써주시면 되죠. 바로 밑에 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눈을 껐다 켰다 프레스라고 써있는 아이네요. NAV에 프레스라고. 자, about 기준으로 그 위에도 하나 있네요. 눈 껐다 켰다 했더니 study NAV에 study. 눈을 껐다 켰습니다. 포토. 또 바로 위에 거 눈을 껐다 켰다 블로그. 해서 이 아이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Q&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됐고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순서 맞게 배치한 다음에 쓰는 게 낫겠죠. about을 위로, 스터디를 그 뒤로, 포토를, 블로그를, 프레스를 해서 눈을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하나씩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Q&A 어디 있느냐? 당장 안 보이는군요. 미리 옮겨놓고 하셔도 되지만 얘는 묶여져 있으니까 여기만 컨트롤 키 누르고 동그라미를 클릭했더니 아래쪽에 있네요. Q&A 있고요. 접어서 봤더니 두 개만 묶여져 있습니다. 이건 Q&A. 디자인은 나중에 해서 밑에 있는 얘를 일단 메뉴로 끌어올리고 나머지도 찾아와야겠군요. 같이 찾을 수 있다면 한꺼번에 잡아서 옮기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만 일단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헤드박스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순서대로 나머지도 그룹을 다 잡아놨으니까 통째로. 근데 이왕 한 거 배경까지 가져가면 좋겠죠. 따로 없으니까 백그라운드 처리된 아이부터 통째로 맨 위로 끌어 올렸다가 한 번 더 Shift Ctrl P 옆에 있는 끝에 있는 괄호 해서 끌어올린 다음에 헤드 박스 내부로 쓱 해서 넣고요. Q&A는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제일 밑으로 끄집어 내립니다. 자, 겸사 로고와 내비게이션의 묶음이니까 저는 이 아이들 클릭, Shift, 클릭,
Shift 클릭 해서 끝까지 간 상태에서 그룹 컨트롤 G로 묶어주자. 내비게이션으로 오케이. 단 이름 잘못된 거 있으니까 수정. 더 할 거 있으면 더 하시고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로고 나머지 세팅 끝. 자, 백그라운드 붉은 색깔 필요 없죠. 이제는 꺼주고 이왕이면 하는 거는 헤드 BG라고 이름을 첨부.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사이드 박스 한번 해보죠. 깔끔하게 살짝 잠깐 꺼놨어요. 아니면 보일 건데 얘 방해되면 안 될 것 같다. 잠그세요. 자물쇠 이거. 자물쇠를 클릭하셔야 더 이상 얘를 못 건드려요. 잘못해서 두 개를 클릭 넣는다고 해도 안 들어간다는 이렇게요. 들어는 가죠. 근데 지워지진 않죠. 예. 사고는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A 사이드에 있는 내용에다가 홈, 스터디, 에듀케이션을 채워 넣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컨트롤 키 누르고 홈 글자를 하나 딱 클릭해 줍니다. 너무 디테일한 것들 그냥 일단 묶고 빨리 옮긴 다음에 나중에 고정하면 돼요. 자, 그래서 홈, 그 뒤에 있는 배경을 통으로 홈 쓰고 스터디인가 확인해 봅니다. 그럼 내용에 스터디가 있는지 확인하고 글자도 스터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이 글자와 오른쪽 끝에 있는 화살표와 다 있나 보겠습니다. 글자 있고요, 배경 있고요, 화살표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순서만 바꿔주죠. 글자와 화살표와 뒤에 배경. 글자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미지 레이어는 따로 안 쓸게요. 그래서 요 세 개의 레이어는 검사 바로 밑에 있는 요 레이어는 이동을 해줘야겠죠. 어디로? A 사이드로 뿅. 온 김에 여기 써있는 이름이 패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이드 BG 뭐 쓰면 되겠네요. 검사 헤더에 있는 것도 혹시 있는 게 있다면 이름 임했네. 그럼 일단 두 개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큰 틀에 대한 내용은 문제 없으니까 일단 끝. 이제 섹션을 보면 앞에 이미지 PC 대놓고 있네요. 뒤에 있는 글자와 이미지 요거 그대로 가도 되는데 가급적 이제 같이 다니는 아이잖아요. 마스크 써 있어요 지금. 이렇게 중간에 화살표 있잖아요. 마스크란 얘기예요. 그러니 이 둘을 그룹해서 섹션, 텍스트, 뭐 BG 뭐 이렇게 하든지 뭔가 이름을 좀 더 설명을 쓰세요. 앞에 올 요 컴퓨터도 PC 뭐 IMG 뭐 쓰든 뭔가 쓰시고. 자, 두 개는 섹션에 들어갈 라인이니까 드래그해서 옮겨주고 두 개만 옮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뒤에 있는 노이즈와 위쪽에 빗금 쳐놓은 아이가 있습니다. 빗금 쳐놓은 거는 위쪽에 있는 A 사이드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밑에 있는 거에 들어갈 것인가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건 장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 아래에 있는 섹션에 넣어도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장식으로 넣겠습니다. 장식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 중에 하나가 선택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굉장히 많은 이 아이들을 찾아서 눈을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합니다. 어디 있는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계속 껐다 켰다 하고 있죠? 자, 하나로 합치기 전에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살려두셔야 돼요. 하나만 카피할게요. 컨트롤 J가 카피해요. 그래서 레이어 이름을 패턴 샘플이라고 하나 네이밍 하나 넣어주고요. 얘를 제외한 요 잠깐 바깥으로 뺄게요. 바로 위로 빼고 샘플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많은 레이어들 다 있을 필요가 사실 없고 그냥 한 장으로 있어도 되니까 요 통으로 하나를 위에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마우스 있는 요 자리 그냥 한 덩어리로 머지 합칠게요. 합쳐서 저는 패턴이라고 넣고 샘플과 함께 그룹 찍겠습니다. 같이 다녀야 될 라인은 맞으니까 그룹 찍고 패턴 다시 한번 쓸게요. 자, 패턴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쓴 거고 위에 있는 라인은 그것을 샘플로 처리해서 차후에 뭔가를 하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샘플을 안 만들어주면 샘플 안 만들어주면 여러분이 그대로 다시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를 것 같아서 그냥 미리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턴이라고 써있는 레이어를 가져가서 섹션 안에 넣고 다 들어갔는데 뭐만 여기 노이즈 처리된 배경만 가져오면 되겠죠? 컨트롤 클릭 요거죠. 얘도 어디로 가져가야 섹션에 그대로 넣어주려고 하는데 봤더니 얼라리어 푸터가 잠기네요. 자, 뷰 페이지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를 레이어를 아래쪽으로 최대한 일단은 옮겨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을 뒤에다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을 해결할 거는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뷰박스 섹션의 배경을 안 하고 전체 배경으로 쓰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이대로 놓고 푸터에 들어갈 내용을 앞에다 깔아주는 거. 레이어를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전체가 나을 것 같다면 이미지를 그냥 끄집어 내겠습니다. 그럼 뷰비지가 아니겠죠, 이거는? 그러면 웹비지라고 써야겠네. 뭐 올라운드 비지 하시든 웹비지 하시든 래퍼 비지를 하시든 어쨌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푸터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 오케이 푸터니까 전부 다 이러면 정리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아이들도 다시 여러분이 쓸 수 있게끔 또 정리를 해줘야겠죠. 일단 피카스 로고잖아요. 로고를 갖다가 씁니다. 풋 로고가 있네요. 이름은 나중에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로고만 푸터에다가 넣을게요. 이때 헤더에 들어간 로고가 한 장으로 레이어를 만들었듯이 푸터에 들어가는 로고도 한 장으로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해서 레이어 하나로 만들어도 될 것 같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컨트롤 E 한 장의 레이어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로케이션과 페이스북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클릭 해봅니다. 자, 로케이션이라 써있는 아이는 여기 있고요. 밑에 선은 뭘까? 엄마나 위에 선도 있네요. 확인하시고, 자, 뭔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관계없는 것은 눈을 좀 꺼주고, 너무 양이 많으니까 눈을 꺼면서까지 체크를 해줘야겠죠. 일단 저는 로케이션과 이 선과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로케이션을 찾았더니 밑에 하나 페이스북 글자 찾았습니다. 두 개와 아까 봤던 로케이션 글자를 같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룹 처리하고 뭐라고 이름을 지을지 모르겠으니 일단 옮겨주고, 어찌 되든 간에 어쨌든 묶어놨으니까 이름은 뭘로 줄까요? 로케이션 앤 페이스북 아니면 SNS 뭐가 되든 일단은. 그 다음에 주소 경기도 안양시 카피라이트 둘 말고 따로 묶을 건 안 보이는군요. 그럼 둘은 주소와 정보니까 무엇을, 이게 뭐라고 쓰면 돼요? 이런 아이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어드레스라고 한다. 그럼 뒤에서 빠진 아이들을 또 찾아서 몇 개 안 남았네요.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패스는 상단에 들어가는 선이네요. 보더 탑 하면 되겠네. 디테일하게 알고 있다면 더 디테일하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끌어올려서 배치. 제일 밑에 있는 레이어 6번은 배경이니까 이거는 일단은 이름만 써줘도 될 것 같고, 이따 옮기고. 오른쪽에 들어간 아이들이 잘 정리가 되었는가? 본 페이지는 써있는 거 따로니까 그렇다 치고, 그룹이 두 개가 있는데 밑에 있는 그룹은 위로 가 있고 위에 있는 그룹은 밑에 가 있는데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죠. 위에 있는 그룹이 밑에 있으니 레이어 끌어올릴 거고요. 아래에 있는 그룹 글자가 빠졌네요. 여기 있는 글자를 끌어당겨서 집어넣겠습니다. 일단은 상세한 건 보지 않았지만 위에 거와 아래 거 학습용으로 제작됐습니다 라는 설명 정도는 담을 수 있겠네요. 위에는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 개념이니까 웹 링크 쓸까요? 아래 건 포트폴리오니까 써주면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각각 구분을 하겠죠. 단 끝이 아니라 위에 거는 화살표와 웹페이지와 검은색 배경을 화살표와 웹페이지 글자와 검은색 배경을 하나로 세트로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통으로 되어 있네요. 코딩을 어차피 할 거라면 안 건드려도 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는 컨트롤하기 좀 좋게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가이드라인을 꺼내십시오. 컨트롤 세미콜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뜨는 상태에서 선택툴, 화살표 모양의 선택툴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점선으로 된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동그라미 이상한 모양 등이 있지만 렉탱글 마퀴 툴 그냥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위에 페더라고 하는 아이가 있죠. 페더가 0인지를 확인을 하십시오. 페더가 0이고 영역 잡은 거 확인하고 나면 화면상에 보이는 이 검은색 영역만 띄워내겠습니다. 쓱 해서 잡아내고 선택한 영역만큼만 카피해서 쓰겠다 라고 한다면 컨트롤 J인데 자, 저처럼 약간 더 많이 잡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바깥에 부분이 없는 거는 사실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오른쪽에 저는 약간 노란색이 물려있는 상태예요. 좀 빼줘야겠죠. 빼기 전에 가이드라인 잘못된 건 이겁니다. 가이드라인이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사각형의 중간쯤에 물려 있어요. 요 조그만 사각형 하나를 뭐라 그러냐면 1픽셀 소수점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들 요거를 옮겨서 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슥 갖다 대서 옮기면 안 맞아요. 확대를 할 수 있는 만큼 확대를 한 다음에 키보드에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면 딱 맞게끔 움직여야 될 텐데. 네, 됐네요.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내용의 끝에 확인할 수 있어요. 위에도 필요하다면 Shift 누르고 드래그. 단축키 컨트롤 R 누르시면 메뉴 뷰에서 룰러라고 하는 아이가 튀어나옵니다. 컨트롤 R. 피그마에서는 Shift R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누르시면 요 상단에 또는 왼쪽에 눈금자가 있어서 이 아이를 그대로 드래그 Shift 누르시면 픽셀 단위로 움직입니다. 저는 5픽셀 단위로 움직이는데요. 저는 10픽셀 단위로 움직이는데요. 한다면 확대를 덜 한 거예요. 확대를 더 해서 움직이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영역 툴로 홈페이지라고 써있는 이 영역을 잡아서 컨트롤 J를 하면 이 영역 자체를 카피 하게 됩니다. 단 테이프인 경우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십시오. 그럼 오른쪽에도 좀 쪼개야 될 것 같으니까 Shift 컨트롤 J 눌렀다면은 아예 분리가 됐겠지만 그렇게 저는 안 했기 때문에 영역을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J 단 레이어를 어디를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카피가 원활하게 됩니다. 그럼 전부 다 각각 각계 전투로 쪼개놨으니 왼쪽에 있는 것끼리 화살표와 글자와 배경 그룹 오른쪽에 있는 것끼리 배경과 글자 그룹 하시면 두 개를 나눠서 세팅. 밑에 있는 건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지우십시오. 자, 그래서 레이어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쓰되 당장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냅두면 돼요. 이동 툴을 가지고 내가 어느 레이어를 카피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는 게 먼저예요.
나중에는 순서가 바꾸든 뭐든 관계없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로 그냥 클릭한다고 해서 레이어가 가지 않아요. 가는 분들은 왼쪽 상단에 여기 오토 셀렉트가 체크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체크 안 하겠다고요. 체크 없는 상태에서 쓰겠다고요. 그룹도 아니고 레이어 이 두 개는 계속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요 뒤에 있는 회색 검은색 계통의 회색을 클릭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레이어가 찾아가죠. 알아. 찾아가요. 컨트롤 키 클릭. 안 찾아가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영역만큼 가이드선을 컨트롤 세미콜론을 켜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맞춰주셔야 돼요. 딱 맞게 원하는 대로.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레이어 잡혀져 있는 상태예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이제 영역을 잡는 거예요. 내가 카피를 할 영역을 잡는 거예요. 그만큼을 드래그해서 쭉 잡아냅니다. 조금 튀어나가도 되는 게 사실은 위와 아래는 없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카피할 거니까 선택하고 컨트롤 J. 영역을 잡고 레이어를 잡고 컨트롤 J를 눌러야 해당하는 영역의 내용을 카피를 하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한다. 그렇게 해서 카피를 했다면 이제 요 세 개가 하나의 그룹 역할을 할 테니까 그대로 타이틀이라는 레이어로 묶어주고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도 묶어주고 그래서 위쪽에 내용이 묶여 있더라.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에 있는 내용도 똑같이 영역 나누고 카피하고 정리를 해서 맞춰주시면 되지 않을까. 기존에 있던 분리하기는 그래서 여기도 내용들 싹 정리했다는 가정 전제 조건 하에 홈페이지 빼고 따로겠죠. 따로 되어 있는 요만큼을 3개가 사실 뭐예요? 코딩할 때 여러분들은 따로 하기 힘들잖아요. 요만큼 통으로 그룹을 한 번 더 DIV에 묶겠죠. 분명히. 저도 묶겠다고요. 컨트롤 G. 그래서 여기는 패밀리 사이트일 거고 and 나레이션 뭐 해가지고 패밀리 and 나레이션 이라고 하고 부터 쪽에다가 습 그리고 백그라운드 푸터도 습. 그럼 비포 안엔 아무것도 없고 백 처리. 그럼 비포는 바이바이. 그럼 애프터로 가는 우리는 전체 영역 우리 뭐 했어요? 랩이라고 쳤잖아요. 아이디랩? 아이디 샵 하면 1차 끝.